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이 20일 조금 지났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특히 대구에 있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그 핵심 지역이라서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학원들이 며칠째 휴원을 하고 있고 아마 개학 연기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휴원이 계속될 것 같네요. 일단 빨리 이 상황이 잘 좀 단기간엔 되진 않겠지만 잘 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상시하고 좀 다른 내용의 수업을 한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이런 식의 이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계 문제인데, 이런 초등 과정 말고 특히 이제 기초를 정말 초등 과정이 진짜 제일 중요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초등 과정을 정말 똑바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등 과정을 이제 그 위에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위에 올리게 되는 중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한번 풀어서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적인 강의,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찾아봤고 여러분들도 다 찾아봤을 텐데, 그 중에 저는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개념을 설명해주는 한 강의가 될 뿐이고, 하지만 제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이제 특별한 강의는 아니다.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정식의 활용을 빨리 푸는 법, 식을 세우지 않고 비례식으로 푸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도 꽤 있는 것 같고, 뭔가 특이한 스킬을 알려주는 걸로 이제 채널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려는 내용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현재의 교육 과정을 익히고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익혀야 하는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맞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식을 똑바로 세워서 푸는 방법, 오늘 방정식의 활용이니까, 그러니까 식을 세워서 푸는 게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식을 정확하게 필요한 공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풀어나가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특별한 비법을 알고 싶다, 일반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비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하려는 강의를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도 저 내용을 힘들어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닐까,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앞으로 찍게 되는 이런 온라인 강의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배운 학생뿐만 아니라 처음 배운 학생들에게는 거의 개념 강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개념 강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단원부터 차근차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진짜로 1단원부터 차근차근 수업하는 영상도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방정식의 활용, 그 중에서 또 방정식의 활용 문제도 소금물, 속도, 거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제일 힘들어하는 건 원가 계산 문제를 원가, 정가 이런 이익 문제를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계 문제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시계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 시계 문제가 조금 줄기는 했어요, 문제집마다. 근데 일단 시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계 문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시작은 이 시계라는 것이 이렇게 이 중심에서 시계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돌아갔느냐에 따라 그 위치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각도와 이 분, 가장 기본 초단위 말고 분 단위의 긴 바늘이 움직이는 이 분에 대한 관계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시계, 시침과 분침으로만 구성된 이 시계는 이제 분침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각도와 시침에 대한 각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 말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시계 문제에서 1분이죠. 1분의 분침이 몇 도 움직이느냐, 1분의 시침이 몇 도 움직이냐를 아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분침은 1분이 움직이는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각도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침은 예를 들면 12에서 출발을 해서 1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죠. 1시간은 60분이고, 그죠? 60분. 한 바퀴는 360도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은 60으로 약분을 하면 1분에 6도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단위 시간당 1분당 움직이는 각도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2분이면 12도, 3분이면 18도 이렇게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몇 분이냐 이런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그럼 몇 분이냐라는 것을 x분이라고 하면 여기다 x를 곱한 거죠. 그럼 위에도 x를 곱해야 되니까 x분이 흘렀을 때의 분침은 6x 도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되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시침은 60분 동안 몇 도를 움직이느냐. 시침은 짧은 바늘이죠. 만약에 12시에서 1시가 되었다고 하면 1시간 동안 분침이 한 바퀴 돌 동안 시침은 한 칸을 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12칸이니까 한 칸을 가게 되면 한 칸은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360 나누기 12 하면 30이니까. 그럼 시침은 60분 동안 30도를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은 60으로 약분을 하면 1분 동안 0.5도만큼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위에와 똑같이 양 분자 분모에 x를 곱하면 x분 동안에는 0.5x 도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암기되어야 하는 사항 1분에 움직이는 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다. 그러면 편리하다는 겁니다. 모르면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풀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1번 단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돼요. 무슨 식을 세울 거냐?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방정식이 나오면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방정식이 뭐야? 그럼 애들이 입을 쫙 닫고 있죠. 방정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학생이 보고 있다면 제가 방정식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방정식이 뭔지 정확하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다면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꼭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암기도 하고. 자, 그래서 방정식은 일단 등식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등식을 세우는 거냐? A는 B이다. 이런 등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든 소금물 문제든 어떤 것을 풀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학생들이
어떤 이러한 상태, A라는 상태와 어떤 B라는 상태에서, 그죠? 이 두 가지 상태가 같은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어떻게 해서 같아지는 점이 있는가, 어디에서 같아지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같아지는 포인트를 찾아서 등식이기 때문에 같아지는 포인트를 찾아서 식을 세우면 그러면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세워야 된다. 등식을 세우겠다. 뭐와 뭐가 같아지는지 한번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식 세우기가 조금 편리할 겁니다. 문제의 힌트들이 많아요. 일정한 속력, 그죠? 일정하다 그랬잖아. 일정하다. 이 상태와 이 상태에서 속력이 같다. 이런 힌트가 다 문제마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고, 식을 세우기 전에 이게 먼저 앞에 올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식의 문제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림을 잘 그리면 많은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립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것 상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정리가 되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2학년, 3학년, 함수, 방정식이든 이렇게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러면 그림을 잘 그리면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을 그려야만 풀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2번이라고 하면 이 식의 문제 같은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가 같아지는지에 대한 식을 세우면 아주 빨리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만 드리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적어놨죠. 4시와 5시 사이에 분침과 시침이 180도다. 몇 분이냐?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제가 동그랗게 그려놨죠. 4시와 5시 사이니까 6시는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4시와 5시 사이다. 자, 분침과 시침이 180도니까 분침은 저쪽에 있을, 시침이 이쪽에 있을 거잖아요. 시침을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분침은 180도니까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시작했는데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우리가 바늘이 2개니까 이 시침과 분침의 위치에 대한, 자, 그러면 이거를 푸는데 1번이라고 다시 할게요. 시침과 2번 할 거예요. 시침과 분침이 위치한 각도, 돌아간 거기 때문에 각도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번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분침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분침은 4시와 5시라면 4시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분침은 이 12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거는 분침은 각도가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분침이 이게 여기가 x분이라면, 그죠? 시간이 x분이라면 돌아간 각도는 어떻게 돼요? x도죠. 6x도라는 겁니다. 아, 요 빨간색 각도는 6x도이다. 복잡하네. 자, 6x도이다. 그러면 분침은 끝났고, 그러면 시침은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시침은 여기죠. 시침의 위치는 정확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시침은 중요한 게, 시침은 출발점이 12가 아니라는 거죠. 시침의 출발점은 이 4에서 출발한 겁니다. 항상 요 이전 시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분침이 이만큼 움직일 때 시침은 여기 써있죠? 0.5도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요만큼이 0.5x라는 거죠. 각도가 0.5x도만큼 움직인 거예요. 근데 아직 시침에 대한 각도가
이 12를 기준으로 다 적혀 있지 않죠. 요것만 적은 거니까. 그러면 요 각도를 더 적어줘야 한다. 이 각도는 아까 우리 계산할 때 한 칸이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면 4칸이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120도다. 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침과 분침에 대해서 각도를 다 적은 겁니다. 안 적은 게 있다면 문제에 남아있는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이 각도, 주어진 각도가 180도다라는 거. 그러면 모든 각도가 표시됐어요. 그럼 이제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는지 각도 표시한 다음에, 그죠? 등식을 세우면 되죠. 방정식. 우리가 원하는 게 x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죠? 방정식을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세워보는 거죠. 방정식의 모양은, 그죠? 항이 좌변에 있느냐 우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사실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오는 식을 하나 세워보면 일단 하나씩 하는 거예요. 분침을 먼저 보는 거예요. 분침이 이만큼 돌아갔구나. 그러면 분침이 돌아간 각도는 6x만큼 돌아갔고, 식을 2번 세워볼게요. 참고로 6x였는데 거기서 180도를 빼면, 여기서 180도를 빼면, 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80도를 빼면 요 위치가 시침의 위치죠. 시침의 위치, 여기까지가 분침의 위치고, 일단 분침의 위치가 아니죠. 아까 6x가 분침의 위치고, 현재 분침을 이용해서 180도를 뺀 게 시침의 위치니까 시침의 위치는 12에서 출발해서 120도를 더한 다음에, 그죠? 120도에서 0.5x를 더하면 이게 바로 시침의 위치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A 상태와 B 상태가 같아졌다. 시침의 위치고 시침의 위치니까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풀기만 하면 되죠. 이항하면 5.5x는 이쪽으로 넘기면 300. 맞죠? x는 3000분의 55고 얘는 11분의 600분. 대분수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식을 2번 해보겠다라는 말은 똑같은 식이지만 처음에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세울 수 있냐면 그러면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쉬운데 6x에서 분침의 위치에 있는 이 6x라는 각도에서 시침이 있는 이 각도를 빼면 180도 아니야. 그러면 분침이 있는 데서 시침이 있는 각도 0.5x 더하기 120도를 빼면, 주의해야 되죠. 180도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식이에요. 결국에는 6x 빼기 0.5x 빼기 120은 180이고, 이쪽에서 풀면 바로 빼면 되니까 5.5x는 300. 똑같은 식이죠, 얘랑.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럼 답은 4시와 5시 사이니까 4시 11분에 600분 고치면 11과 얼마예요? 54와 6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의 문제, 제가 첫 번째 시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식의 문제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약간 더 어려운 식의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식의 문제에 대해서 좀 힘들거나 식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들한테 오늘 찍은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화이팅!